다음은요, 업무 분담 고충인데요. 사실 이거는 초중등 상관없이 가리지 않고 맡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가운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 비교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고 있는데 이거 고등은 안 하죠? 중일 고일 다 해요. 그러면 업무를 주로 누가 담당하시는지. 이것도 진짜 말이 많죠. 저희는 보건교사니까 전문 상담 선생님이 담당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도 학교를 옮기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첫 번째로 하는 일이 해서 요청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저한테 그 정서행동 검사 1차 담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건장학사님 분이 만들고 내려오게 된 일인데 왜 상담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약간 카더라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뭐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왜 이걸 만들었냐 말 수도 없는 부분인데, 요즘의 분위기는 전문 상담 선생님께서 도맡아서 하시거나 보건교사가 계획을 짜고 1차 검사까지 안내해 주는 것까지 하는 데도 있고, 전문 상담 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1, 2차 다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계획을 제가 짜고요. 안내를 드려요, 담임 선생님한테. 네. 중등에 비하면 초등은 그러니까 전문 상담교사 배치율이 낮잖아요. 그래서 보건선생님들이 맡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2차는 어쨌든 전문 상담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이 맞지는 않아요. 전문 상담사가 하던가 상담 섹터로 보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저희가 직접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1차 검사를 학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그거 푸시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중등은 언뜻 들었을 때 애들 한 번에 모아놓고 얘네가 직접 하니까 한 번에 끝난다고 들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하기도 하고. 네. 네네. 근데 저희는 계속 안내를 해요. 건강검진 같이. 그럼 막 한 달, 두 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교육청에서는 푸시를 하죠. 너네 왜 이거 결과표 안 내냐? 빨리 2차 연계해라. 1차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2차는 상담교사가 있으면 상담교사가, 상담사가 있으면 상담사한테 상담사랑 상담교사 둘 다 없다 이러면은 담임교사가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담임 선생님 전문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에는 약간 관심군을 좀 없애려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상담사님이 있으니까 전문 상담 연계도 잘 되고, 그래도 상담 교사가 있다라고 하는 곳은 상담 교사가 1차까지 하는 곳이 좀 더 많아요. 아이러니해요. 저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랑 저희 업무를 똑같은 걸 찾아본다 한다면 건강조사, 요보호자. 네, 저희가 요보 학생 조사를 누군가에게 시키거나 계획을 짜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스스로 내가 계획을 짜고 1차 요보 학생을 조사하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너가 짜 시키는 거랑 다른 그러니까. 근데 이 정서행동 검사는 나는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계획을 내가 짜고 검사를 도와준다는 게 심부름꾼도 아니고 나누는 게 의미가 있나? 정서행동 특성 검사라는 것 자체가 학교폭력, 우울감을 갖고 있거나 자살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힘들게 하고 계세요, 상담 선생님들도. 근데 이게 1차가 왜 1차를 우리가 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보건교사의 히스토리라 해야 되나? 그런 게 길잖아요. 지금도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없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나 뭐 신체랑 관련된 건 보건교사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확대하면서 상담교사를 대거 뽑은 적이 있었거든요. 실제 맞아요. 공문도 봤어요, 저는.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토대로 고위험군 학생들을 상담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상담교사를 많이 채용하겠다. 맞아요. 티오가 확 늘었던 적이 있었어요. 라고까지 봤는데 선생님이 오셔도 그거 너네가 원래 하고 있던 거잖아. 이렇게 하니까 또 번지는 거죠. 업무 분담이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근데 저는 관리자분들이 인식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깨어있는 관리자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전 교감 선생님도 보건선생님 진짜 미안한데 우리 학교에 상담교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건선생님이 담당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그래도 우리 교감 선생님은 상담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보건의 고유 업무를 존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물론 했을 때 이제 짜증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면서 넘길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화가 좀 날 것 같아요. 미세먼지 혹시 하고 계세요? 네, 미세먼지. 정이 있고 부가 있잖아요. 저희 부장님도 불쌍하죠. 보건의 그 부장님이란 이유로 항상 부로 들어가고 연수 듣고 맞아. 저 없으면 업무 대행자로 또 미세먼지 업무 대행자 써라 이렇게 자료 집기 오더라고요. 부장님 쓰죠.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했었을 때 현타 받았던 게 뭐냐면 나쁨 되면은 애들 뭐 야외 활동 자제해야 된다, 네. 물 마셔라 있잖아요, 수칙이. 그거를 내가 계속 메시지로 보내고 있는 거야. 근데 미세먼지가 실시간으로 변하잖아요. 막 아침에 보냈다가 막 점심에 보냈다가 막 1교시 끝나고 보냈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상캐스터야 뭐야? 현타가 왔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계획 짜잖아요. 네네. 근데 솔직히 제 업무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업무를 진행을 하긴 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미세먼지는 내 일이야 하면서 막 매뉴얼을 파악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사실. 교감 선생님께서 의문이 있었나 봐요. 이 미세먼지 나쁨일 때는 어떻게 하냐.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매뉴얼 나온 대로 하면 된다. 근데 왜 담당자가 그거를 모르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희 담당이 너무 많아요. 그럼 기상캐스터처럼 알려드리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공문이 오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계획대로 관리자라든지 학사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상의를 하시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부담감을 주시니까 그러면 내가 다들 이제 집에 가세요 할 수 없잖아요. 다들 퇴근하세요 미세먼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도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비상 저감 조치 자동차 관리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에 오자마자 그 업무 분장표를 봤더니 비상 저감 조치도 복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솔직히 교육 쪽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학교 실정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네. 거기까지 양보를 하겠는데 비상 저감 조치는 내가 차량까지 조사하고 갖고 오라 마라 하는 것도 또 그래서 말씀드렸죠, 행정실장님한테.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다행히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다행이다. 이거는 조정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행정실 잘 만나는 것도 진짜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미세먼지를 지금 다른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을 하는 걸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 쪽지 한 번도 받은 적 없거든요. 나만 나쁨이냐 안내해야 돼 이러면서 하고 있었더라고요. 혹시나 학교를 옮겨서 다음에 이 업무를 맡게 되면은 전처럼 그렇게 열심히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보건 업무잖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이런 일들은 그렇게 힘쓰지 않고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요청받지 않는 이상 안내 안 해요. 양성평등은 혹시 거기서 계시는데 중학교 근무했을 때는 제가 담당했었어요. 업무 분장 회의를 그때는 좀 전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신규였지만 용기 내서 손들고 양성평등은 성과는 관련이 없는 인식 문제다. 인성 쪽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분싸. 저희는 반반인 것 같아요. 교직원 CPR 연수랑 감염병 출결 관련, 양성평등, 대도시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곳은 인식이 좋아서 이거는 보건 업무는 아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따로 분리해 주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가 속한 경우에는 관습적인 걸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거 좀 떼주세요라고 근거를 가져가서 얘기를 해도 근데 그거 원래 보건 선생님들이 담당하던 건데? 이런 식으로 받아쳐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 근거를 들이밀었는데 할 수 있는 말이 그 전에 보건에서 했다는 말밖에 없나? 근데 어쨌든 업무 분장을 관리하는 거는 관리자니까 상명하복이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성평등도 그렇게 막 힘 안 들이고 교육시간 정해서 교육 자료만 드리고 끝내고 있어요. 제가 캠페인을 열고 이러지는 않아요. 차라리 흡연 예방 캠페인을 열지 양성평등은 공부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성 관련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 게 많잖아요. 네. 교직원 연수라든지 성고충 상담원이라든지 성고충 위원회라든지 학생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건이 맡고 있는데 저는 교직원 연수? 안내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고충위원회가 열린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학포보다 더한데 그걸 다 오롯이 혼자서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학생과 학생 간의 성 문제 빼고 전부 다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학생 교직원이든 교사 직원이 직원 교원 교원도 다 우리가 들어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안 일어나기만을 그쵸. 바라고 있어요. 초등은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학생이랑 교사 사이에는 그렇게는 없거든요. 너무 애들이니까. 네, 중고등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교권이 무너지면서 그런 일들이 거의 없고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교직원들 사이의 일이라서 교직원들 단속만 되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중고등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없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업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분과에 경험을 하신 분이 있는데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더라고요. 장난 너무 아니래요. 힘들다고 하셔서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소송 걸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들었고, 선고충위원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가해자 피해자 나누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료가 관련된 일인데 그것도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판단이 내려지듯 여기저기서 민원을 다 받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퇴근 후에도 계속 전화 오고. 학생부도 솔직히 학생 간의 성사안이라든지 저희도 뭐 학생과 뭐 교직원 간의 성사안이 발생해도 저희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막 그렇게 조사하고 상담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피가해를 나누고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심지어 저희는 부장급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나보다 연차 많으신 선생님들을 데리고. 이것도 보건의 부장님이 불쌍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충위원회 여성의 상담은 보건교사가 하고 남성의 상담은 맞아요, 또 맞아요. 남자분이 하셔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또 미세먼지 부장님, 저희 부장님이란 이유로 미세먼지 부를 드렸습니다 하는 것처럼 저희 부장님이란 이유로 선거충위원회 남자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고등은 남자쌤이 그래 좀 계시죠? 저희는 남자 아무나.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 학교 선고충 상담원이 저랑 동갑인 선생님이 선고충 상담원이에요. 제일 애기들. 그래서 제일 애기들. 제발 터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 교육도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듣나요? 3년에 한 번씩 선고충 상담원 교육을 듣는데 교육 듣고 그 시나리오도 쓰잖아요. 그 과제. 케이스 스터디 같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도 그래 내가 업무 담당자니까 한다 이건데 그걸 부탁드리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맞아요. 근데 난처해질 때는 그분이 내 학교를 옮기실 때 그럼 또 새로운 분을 잡아가지고 교육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3년 연속 바뀌고 있거든요. 계속 듣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5년 차도 됐고 다면평가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편타를 여러 번 맞으면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요. 맞아요. 그냥 솔직히 학교 일이라는 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기분은 조금 안 좋지만 해야 된다면 너무 힘들이지 말고 빨리 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괜찮아. 누구나 할 수 있어. 연차가 차면 이걸 자연스럽게 갖게 되거든요. 근데 1, 2년 차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해 쏟는 시간이라던가 정성이 많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일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선생님들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업무는 보건 업무다. 그 외의 업무에는 너무 막 마음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드리는 거는 저만 피해를 보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이 학교에 퇴직할 때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몇 년 있으면 저의 후임이 또 들어와서 저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체계를 명확히 해놓지 않고 나는 편하니까 나 일 받으면 어떤 일이든 내가 다 할 수 있어 다 받아놓으면 뒤에 선생님이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보건교사는 학교에 한두 명씩만 있는 사람들이라서 다 각계전투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있는 학교만큼은 정리를 잘 해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제가 스트레스 받더라도 말은 하는 것 같아요. 말은 하는데 저는 기대는 안 해요. 다면평가위원회 분들이 대부분 부장들 들어오고 교관선생님 들어오시니까 이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이분들이 계속 교직사에 계시면서 인식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년, 10년 뒤에는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새로운 업무가 생길 건데 그 업무가 생겼을 때 또 방어를 하려면 힘들더라도 목소리를 내는 거는 필요합니다. 근데 업무를 담당하게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한번 하려고. 말은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오케이 그냥 빨리 치우자.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세요? 어떤 거요? 저희 별도 검사 있잖아요. 소변 검사, 시력 검사, 결핵 검사, 구강 검사. 이게 이관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관은 아니고 학생 건강 검진에 대해서는 그 건강보험공단,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생애 주기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자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학교에서 하고 있는 별도 검사는 네. 학교 건강검사 규칙 법령에 보면은 별도 검사는 그 시도의 교육감이 정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도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다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안 하는 곳 안 있어요. 하는 곳은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도 보건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소변검사 해봤더니 옛날처럼 유병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폐지하자 해가지고 아예 폐지를 한 곳이 있어요? 교육감 권한이니까 이제 그 교육청 자체에서 의논을 한 거죠. 보건위원회가. 이 검사는 폐지하자 해가지고 안 하는 곳이 있고 저는 시력검사가 제일 먼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그거 교사가 하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얘네 실력을 측정해주면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너무 떨어지고 이게 맞나? 이번에 남학생 2명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건강 기록부를. 시력이 실제로 진짜 안 좋은 친구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랑 언제 검사했는지 나오고 그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그랬죠. 시력이 몇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가져오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져오라고 했다고. 안과 기록이나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냐 하니까 그것도 가져오라고 했고 학교 것도 가져오라고 했다. 근데 만약에 기록을 해서 보인다고 할지라도 장난식으로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류가 나서 진짜 안 좋은 친구인데 0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헉 하더라고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시력 검사랑 소변 검사가 저희 진짜 완전 어렸을 때 병원 자체를 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때 그때 학교에서 이런 검사를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워낙에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의료 체계 시스템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필요가 없죠. 아 맞다. 근데 얘기 들으니까 생각났는데 소변 검사를 매년 하잖아요. 어제랑 오늘이 검사 결과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얘가 검사를 했겠죠? 근데 갑자기 담배뇨 나왔다. 너네 검사한 거 정상 아니었나? 이상하게 검사한 거 아니냐? 어디서 검사했냐? 이러면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담배뇨는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피곤하거나 차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건강 상태 악화로. 아무튼 보험에서 뺨 때리고 그래서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게. 그래서 중등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초등은 병균물 묻혀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확하지 않아요. 소변 검사도 정확하지 않고 시력 검사 정확하지 않고 저는 빨리 폐지됐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건강검진처럼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